안녕하세요. 류시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제 배선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요. 기초도면 세 번째 인터로크 회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퀀스 에러가 나왔는데 우리 복습할 겸 단자번호부터 한번 입력해보고 갈게요. 자, 푸시버튼 0 같은 경우엔 B접점이므로 1,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푸시버튼 1과 2 같은 경우에는 A접점으로 3, 4번을 사용해주고 있고요. 릴레이 1 같은 경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릴레이 2도 있고 릴레이 1도 있기 때문에 릴레이 1을 먼저 단자번호를 입력한 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릴레이 1번 같은 경우엔 무슨 접점이죠? A접점이죠. 그래서 1, 3번 또는 6, 8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기유지 라인이죠. 자기유지 라인으로 1, 3번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B접점, 두 번째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B접점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B접점은 1, 4번 혹은 5, 8번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1, 4번을 사용하기에는 여기 1을 먼저 사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1, 4번은 사용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5, 8번 중에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 8번으로 적든 8, 5번으로 적든 상관없겠죠. 저는 여기다 8, 5번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릴레이 1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죠. 여기는 27번만 사용이 가능하다 해서 27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퀀스 에러를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릴레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맨 처음에 여기 이쪽 라인이나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허나 여러분들이 이제 기능사 기초 도면을 받았을 때는 똑같다라고 하여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처음부터 한다는 심정으로 한번 적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릴레이 2의 무슨 접점이죠? A접점이죠? 그래서 1, 3번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긴 B접점이죠? 1, 4번이나 5, 8번 적어주시면 되는데 1번을 미리 사용했으므로 우리 8, 5번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릴레이 2 여기 전원부는 27번만 들어가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27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기 5, 8번을 적었잖아요. 8, 5번을 적었잖아요. 근데 5, 8이나 8, 5번이나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순서만 다를 뿐. 왜 제가 8, 5번으로 적었느냐? 한번 여러분한테 좀 강조하기 위해서 8, 5번으로 적었습니다. 사실은 5, 8번으로 적는 게 맞아요. 왜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릴레이 소켓이 이렇게 있습니다. 릴레이 소켓 잠시 이거 밀렸는데요. 여기 1, 2, 3, 4, 5, 6, 7, 8로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소켓이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할 거는 자, 지금 3번과 8번을 지금 봐달라고 나와 있는데요. 왜 3번과 8번을 봐달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느냐? 여기 보시면 릴레이 1의 3번과 릴레이 2의 8번이 만나고 있죠. 소켓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릴레이 1번과 릴레이 2번이 이렇게 소켓으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릴레이 1의 3번은 여기 존재하죠. 릴레이 2의 8번은 여기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 두 개를 결선한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결선을 해야 되겠죠. 전선도 전선이지만 시간도 좀 낭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5번과 2번이 보이시죠? 5번과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레이 2의 5번인데요. 릴레이 2의 5번은 여기 존재하죠. 자, 요거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1의 여기는 릴레이 1이니까 여기 있네요. 릴레이 1의 2번은 여기 존재하고요. 릴레이 2의 5번은 여기 존재합니다. 그럼 배선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선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8, 5번으로 하게 된다면 전선도 전선이고 시간도 많이 낭비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바로 5, 8번을 여기 5, 8번을 사용해 주는 겁니다. 5, 8번을 사용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자, 똑같이 릴레이 소켓 두 개 준비를 하고요. 여기 릴레이 1, 여기 릴레이 2를 적겠습니다. 자, 5번과 3번, 여기 3번과 5번을 묶어주면 되겠죠. 릴레이 1의 3번은 여기 있겠고요.
릴레이 2의 5번은 여기 있겠죠. 그럼 배선을 하게 된다면 전선도 낭비할 필요 없고 시간도 낭비가 될 필요가 없겠죠. 자, 두 번째 8번과 2번 요거와 요거죠. 릴레이 2의 8번은 여기 있겠고요. 릴레이 1의 2번은 여기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만 배선해주면 되겠죠.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되고 전선도 절약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할 때는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연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요령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헷갈린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전선 낭비, 시간 낭비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헷갈려가지고 실수하거나 시간을 더욱 허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퀀스가 좀 익숙해지고 배선 작업이 좀 익숙해진다면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하면 되지 맨 처음부터 58번, 85번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번호 적는 것만으로도 지금 버거우신 분들도 계실 테고 번호 적는 게 쉬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익숙하신 분들은요, 저처럼 작업해 주시면 되겠고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적고 싶은 대로 적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85번이나 58번이나 배선하고 나중에 결과물은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도면을 가지고 한번 배선 작업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것은요, 나무 판자가 아니죠. 저희가 직접 제작한 아크릴판을 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자, 요 정도 범위가요. 실제 아크릴판에서 요 정도 범위가 400에 420입니다. 나무 판자의 규격이 400에 420이죠. 아크릴판은 요 정도가 400에 420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준비를 했느냐? 여기 보시면 컨트롤 박스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죠. 이 컨트롤 박스를 부착시키고 입선 작업까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편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나무 판자는 구멍을 계속 뚫어야 되다 보니까 재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3번, 4번 연습하고 나면 나사도 잘 돌아가지도 않고 고정이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톱밥도 굉장히 많이 날리고요. 일반 가정집에서 하기에는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나무 판자 대신 아크릴판을 준비해서 사용 중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아크릴판을 구매하셔도 되겠지만 나무 판자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 제가 똑같은 사이즈로 맞춰 왔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아크릴판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위에 저처럼 여기처럼 이렇게 컨트롤 박스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무 판자를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박스 뚜껑을 가지고 그냥 고정하지 않고 선으로만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배선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라인 1, 라인 2, 라인 3 P선 먼저 결선해 주는 게 우선이겠죠. 이것을 주회로 결선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여기 안 써 있지만 MC12 배선용 차단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MC12 여기 있죠. 그러면 어떻게 주회로 결선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림으로 많이 그려보셔서 다들 이 주회로 결선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라인 1 같은 경우에는 갈색, 그리고 라인 2는 흑색, 라인 3는 회색, 그리고 라인 P선, 접지선은 녹황색으로 이렇게 배선을 해줍니다. 그럼 실제 도면을 한번 어떻게 배선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주회로 결선을 하실 때 주의사항이 무엇이 있느냐? 주회로는 좀 선이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꺾고 이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회로 선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뻣뻣하고 단단합니다. 그럼 이게 피복을 벗기게 되면 안에 구리선이 날카롭게 되어 있을 경우 제어 회로 선보다 딱딱하기 때문에 쉽게 다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장갑을 끼고 작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장갑을 끼면 여러분들이 이거 손이 좀 섬세하지 않아서 섬세한 작업을 못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실제 시험장에서 장갑을 끼지 않고 있다가 다쳤을 경우 그 다친 것 때문에
이제 감독관이 재량껏 이제 너무 많이 다치셨다, 피가 너무 많이 난다 하면 실격 처리를 해서 뭐 이제 이게 감독관의 이제 판단으로 실격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피가 많이 나면 시험 진행이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갑을 꼭 끼고 해주시길 바랄게요. 장갑을 끼라고 하시는 감독관분들도 계세요. 이제 시험장에 가셔서 나는 이제 장갑 없이 연습을 했는데 시험장에 가니까 장갑 끼세요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무시하고 장갑 안 낄 수가 없겠죠. 그럼 장갑을 끼고 하면은 좀 당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맨손으로 하시던 분은 좀 섬세하게 잘 할 수 있었는데 장갑을 끼면 좀 둔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장갑을 끼고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NC12에 회색 선까지 지금 넣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MC12에 넣을 때, 피복 벗길 때, 지금처럼 벗길 때는 조금 더 길게 피복을 벗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MC12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깊어요. 깊기 때문에 이게 피복이 잘못해서 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복이 물리는 경우 전기가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그럼 전원부에서 전기가 안 들어가게 된다면 아예 작동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복을 조금 길게 해줘서 안전하게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벨 테스트로 찍어보면 여기가 결선이 안 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찍어보기 전에 미리 길게 벗겨 놔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두 번 작업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길게 작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갈색으로 U, V, W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좀 길게 피복을 제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크릴판은요, 위에 컨트롤 박스 2개, 아래 컨트롤 박스 하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무 판자로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컨트롤 박스를 직접 사용하지 마시고 컨트롤 박스 뚜껑으로만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뚜껑을 이제 컨트롤 박스를 설치할 데가 없다 보니까 나무 판장 공간이 없어서 아크릴판을 이용해 주시는 분들은 저렇게 컨트롤 박스를 넣어 주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컨트롤 박스 뚜껑을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입선 작업할 때 그 뚜껑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검은색 선을 넣고 있고요. 그리고 가르회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험 볼 때 이 가르회를 틀리게 된다면 당연히 실격이겠죠. 절대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이 가르회 누구보다 이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현장 가셔도 가르회는 꼭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가르회 꼭 외워주시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색까지 넣었으면 접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접지는 저렇게 접지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했었죠? 왜 안 될까요? 기구물과 기구물 사이에 접지를 하게 된다면 실격이에요. 접지만 그러냐? 아닙니다. 기구물과 기구물 사이에 전선이 한 가닥이라도 있으면 실격 처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기구물과 기구물 사이에는 빈 공간으로 내비 두셔야 됩니다. 이게 막 전선을 사용하다 보면 일로 지나가면 너무 쉽게 지나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기구물과 기구물 사이에는 애초에 전선이 들어가면 안 되므로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회로 결선이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배선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제어 회로 쪽으로 넘어가야겠죠. 요거 라인 1과 푸시 버튼 1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자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하면 좀 더 작업하기가 쉽겠죠. 자, 푸시 버튼 0번에 1번이니까 저기다가 컨트롤 박스. 우리는 이번에는 이거 10핀짜리 터미널 이용하지 않고 직접 컨트롤 박스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선해 주면 되는데요. 실제 배선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석으로 붙여놓고 작업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보시는데 이게 집게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나무 판자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러실 필요 없겠죠. 아크릴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만약 저는 이렇게 세워서 했지만 눕혀서 한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집게로 집으실 필요 없습니다. 허나 실제 시험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눕혀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배선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붙인 다음에, 벽에 붙인 다음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컨트롤 박스를 미리 이렇게 집게로 집어서 연습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컨트롤 박스에 집게로 꽂아놓고 저런 식으로 집게로 꽂아놔도 되고요. 테이프로 고정시켜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집게로 안 집은 상태에서 작업해 주셔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집게로 찝어놔야 어디 있는지 제대로 알 테니까 집게로 찝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작업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작업은 푸시버튼 2번. 이쪽 라인이죠. 2번과 3번, 1번, 3번, 1번. 이쪽 라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작업하는지 한번 자석을 붙여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푸시버튼 0번에 2번 붙였고요. 자, 그리고 푸시버튼 1에 3번. 릴레이 1에 1번, 푸시버튼 2에 3번, 릴레이 2에 1번 이렇게 자석을 붙였습니다. 그리고요, 순서는 릴레이부터 시작해서 푸시버튼 0으로 간 다음에 푸시버튼 1과 2로 갔는데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저처럼 릴레이부터 작업해 주셔도 되고요. 푸시버튼 0부터 작업을 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작업해 주시면 되는데요. 웬만하면 여기 제어판 부분 있죠. 이 부분부터 배선해 주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배선 작업이라 하고 이 컨트롤 박스가 들어가는 부분은 입선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선 작업부터 해주고 입선해준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을 저희가 할 거죠.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컨트롤 박스 할 때 푸시 버튼 1과 2 같은 경우에는 녹색이죠. 보면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저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는 반듯하게 넘겨주셔야 됩니다. 뒤집어서 넘기게 되면 배선이 잘못될 수가 있겠죠. 푸시 버튼 2번을 눌렀는데 푸시 버튼 1번의 작동 원리처럼 작동을 하게 된다면 그건 실격입니다. 푸시 버튼 1을 눌렀을 때 레드 램프가 켜져야 되는데 푸시 버튼 2를 눌렀더니 1을 눌렀더니 그린 램프가 켜져요. 그러면 실격이겠죠. 그런 실수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뒤집어서 그렇습니다. 푸시 버튼 저런 컨트롤 박스를 뒤집어서 입선해주고 다시 껴주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넘길 때 이렇게 뒤로 넘길 때 반듯하게 넘기는 습관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이렇게 지금 릴레이를 배선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보면 선을 굉장히 길게 뽑았죠. 왜 길게 뽑았느냐? 이게 원래는 중간 부분에 저렇게 꺾이는 부분이 저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길게 한 거지, 여러분들은 저렇게 꺾을 때 짧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박스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각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길게 하기도 하고요. 그랬을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각을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연습은 연습이니까요. 각 맞추면서 연습하지 마시고 그냥 대충 연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각 맞추다가 시간이 전부 다 허비가 되면 그것만큼 아까운 게 없어요. 전기기능사 실기에서는요. 각을 안 맞추셔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맞추기 어려우신 분들은 각 조금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돼요. 어떤 거 신경 쓰면 되냐? 판을 넘어가지 않게끔, 전선이 판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기구물과 기구물 사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소켓에 전선이 걸쳐지지 않게 이렇게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컨트롤 박스에 넣겠습니다.
자, 근데 컨트롤 박스에 보시면 짧은 구간이 있죠? 그것은 미리 재단을 해 준 뒤에 먼저 넣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재단을 한 뒤에 작업해 주시면 돼요. 저 위에 있는 푸시 버튼 제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입선이 벌써 끝났죠? 그래서 저렇게 닫아 주셔도 됩니다. 아크릴 박스를 사용해 주시는 분들은 체결까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체결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재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열어서 빼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결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테이프로 고정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덜렁덜렁 거린 상태에서도 작업해 주시면 되니까요. 물론 나무 판자이신 분들은 컨트롤 박스 직접 갖고 오셔서 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 끝났구나 라는 마음으로 닫아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작업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요, 여기 지금 이 부분 했었죠? 그러면 밑으로 가니까 이 부분 하면 되겠죠? 릴레이 푸시 버튼 1에 4번과 릴레이의 1에 3번 그리고 릴레이 2에 5번 해주시면 되겠죠? 자, 자석 붙여 볼게요. 자, 푸시 버튼 1에 4번과 릴레이 1에 3번, 릴레이 2에 5번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선은요, 요렇게 작업을 해줄 건데요. 이번에는 푸시 버튼 1에서 먼저 따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순서 상관없이 해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 단자대 사용하지 않고 직접 컨트롤 박스의 입선 작업과 배선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작업해 주세요 라는 심정으로 좀 순서를 바꿔봤습니다. 자, 실제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석부터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버튼 1의 4번과 푸시 버튼 릴레이 1의 3번, 릴레이 2의 5번 작업해 줄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푸시 버튼 먼저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어판 부분부터 하고 작업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순서를 바꾼 이유는 아무래도 입선 작업과 배선 작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컨트롤 박스의 개념과 상관없이 작업을 해준다라는 마음으로 해달라는 걸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요, 배선할 때 순서는 역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끝과 시작을 잘 알고 계시면 헷갈리지만 않는다면, 실수하지만 않는다면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손에 익히는 방법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눕혀서 작업을 하실 거기 때문에 작업하기는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부분은요, 푸시 버튼 2의 4번이죠. 이쪽 부분 해주시면 되겠죠. 4번과 릴레이 2의 3번, 그리고 릴레이 1의 5번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번에는 반대로 가고 있죠. 릴레이 2로부터 시작을 해서 릴레이 1, 그리고 푸시 버튼 2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 찾으셔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석부터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버튼 2에 4번, 릴레이 1에 5번, 릴레이 2에 3번 붙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릴레이 쪽으로 먼저 작업을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작업을 해주실 때요. 첫 번째와 끝은 항상 한 가닥만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중간 부분은 무조건 두 가닥씩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념을 그냥 쉬운 개념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업해 주실 때 처음과 끝은 항상 한 가닥, 그리고 두 번째 뭐 중간에 있는 두 번째부터 뭐 끝에 전까지는 항상 두 가닥씩 들어가니까 그거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작업하다 보면은 한 가닥 넣고 조이고 다시 풀어서 한 가닥 넣고 조이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무조건 두 가닥. 처음과 끝 빼고는 다 두 가닥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닥 넣고 조이고 두 가닥 넣고 조이는 거 습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닥 넣고 조이고 풀고 다시 한 가닥 넣고 조이면 시간이 배로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거 꼭 주의해 주셔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작업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작업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2의 8번. 릴레이2의 8번이니까 이 부분이죠. 그리고 레드램프, 이거는 표시를 안 했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릴레이2의 8번과 릴레이1의 2번, 그리고 레드램프 1의 플러스에다가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만약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이라면 여기는 빨간색 두 개를 써서 레드램프 1과 레드램프 2로 해놨는데요. 실제 영상에서는 이 레드램프 2 부분에 그린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실제 기능사 시험을 보러 가시면요, 램프를 4개를 주어줄 때가 있어요. 레드램프, 그 다음에 그린램프, 옐로우 램프, 화이트 램프, 이렇게 하나씩 주어집니다. 똑같은 램프 색깔을 쓰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램프로 헷갈리실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왜 레드램프 2개를 사용했느냐, 이게 그냥 그린램프가 여기 보시면 8핀 릴레이 사용 시 작업 생략 중에 그린램프가 있죠. 이러기 때문에 그린램프를 사용을 하고 여기 두 개는 그냥 레드램프 1과 2로 나타낸 거지, 이유는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그리고 영상으로 보실 때 좀 헷갈릴 수가 있겠다 판단해서 여기 레드램프 2를 그린램프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레드램프 2가 그린램프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릴레이 1, 2부터 작업해 주시고 레드램프로 넘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실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램프, 그린램프 껴져 있는 컨트롤 박스 열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반듯하게 열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석을 붙여주고 배선 작업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요, 릴레이 1부터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레드램프로 넘어갈 때는, 컨트롤 박스 이용해서 넘어갈 때는 저렇게 미리 재단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컨트롤 박스에 넣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각 굳이 안 맞추셔도 됩니다. 소켓 위에 전선이 지나가거나 소켓 사이로 전선이 지나간다던가 판을 안 넘어가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집게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박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각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영상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레드램프 1을 했기 때문에 레드램프 2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릴레이 1의 8번과 릴레이 2의 2번, 그리고 레드램프 1의 플러스 이쪽 부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을 너무 넓게 폈으니까 좀 적게 이 부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 자, 실제 영상 보도록 할게요. 자, 배선은 이런 순서대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실제 영상으로는 자, 먼저 자석부터 붙여주시고요. 자, 릴레이 1부터 작업을 또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실제 배선 작업을 하게 되면 새로운 전선을 계속 사용하지 마시고 재활용할 수 있는 전선은 재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길게 잘라 놓은 게 있으면 그냥 길게 사용하세요. 짧은 거 계속 자르다 보면 전선이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전선도 꽤나 비싸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막 사용하시다가는 전선이 부족한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안 되겠죠. 실제 시험장에서도 전선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허나 굉장히 많이 굉장히 여유 있게 주기 때문에요. 시험장 가서는 전선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으신 만큼 쓰셔도 충분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유가 넘치니까 여기는 막 길이 이만큼 해가지고 해야겠다 이러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린 램프, 저희는 그린 램프로 지금 사용 중이고요. 원래는 레드 램프 2죠. 레드 램프 2까지 이렇게 배선 작업을 끝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라인 3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3와 릴레이 7번, 릴레이 그 다음에 레드 램프 1의 마이너스, 그 다음에 릴레이 2의 7번, 그 다음에 레드 램프 2의 마이너스, 우리는 그린 램프죠. 그린 램프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배선은요 요 순서대로 할 건데요. 자, 순서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겠죠. 실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석부터 붙여두도록 할게요. 자, 라인 3, 그 다음 릴레이 1, 2, 그 다음에 레드 램프, 그린 램프 이렇게 했죠. 자, 배선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자, 라인 3부터 배선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릴레이 1과 2를 거쳐서 레드 램프 1과 그린 램프까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첫 번째와 끝 빼고는 다 두 가닥씩 들어가야 되니까 두 가닥을 넣고 조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석 같은 경우에는 쓰고 난 다음엔 항상 떼어주거나 아니면은 원래 그 자리에 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자석을 실수로 이제 작업이 끝났는데도 떼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자석 관리는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레드 램프와 그린 램프, 그러니까 원래는 레드 램프 1과 레드 램프 2죠. 그 2를 작업하실 때 안에서 결선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은 미리 재단을 해 주셔가지고요. 미리 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작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지금 길이 재가지고요. 재단을 딱 해준 뒤에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동작 테스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테스트는 시퀀스 에러로 해석을 한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동작할 것 같으냐면요. 전기를 이렇게 흘려 보내주게 된다면 푸시버튼 B접점이죠. 푸시버튼 0번의 B접점에 의해서 전기가 그냥 들어가게 될 거고, 푸시버튼 1번의 A접점이죠. A접점을 누르게 될 겁니다. 푸시버튼 1을 누르게 되면 이쪽으로 전기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긴 B접점이니까 그냥 전기가 들어가고, 릴레이 1이 여자가 되겠고요. 덩달아 레드램프 1도 켜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릴레이 1에 의해서 릴레이 1의 A 접점은 달라붙게 되겠죠? 여자가 되므로.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자기 유지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자기 유지가 계속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푸시 버튼 2번을 이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푸시 버튼 2번을 누르면 여기 릴레이 1의 B 접점이 떨어지게 되겠죠. 여자가 됨과 동시에. 그래서 푸시 버튼 2를 눌러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터록 회로, 이쪽을 1번이라고 하고 이쪽을 2번 회로라고 했을 때 1번 회로가 작동 중일 때 2번 회로를 아무리 눌러도 안 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2번 회로를, 여기 2번 회로가 먼저 켜졌다면 1번 회로의 푸시 버튼을 눌러도 절대 반응이 없겠죠. 허나 여기 푸시 버튼 제로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가 탁 끊기게 되므로 여기 자체가 전기가 전부 다 끊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푸시 버튼 0번을 우리는 리셋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걸 다 초기화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렇게 전원 장치를 껴 놓은 상태고요. 스위치 ON에서 램프 들어오는 거 확인한 뒤에 MCCB 차단기 올려주시고요. 자, 푸시 버튼 1번부터 누르게 되면 푸시 버튼 1이 릴레이 1과 동작되므로 레드램프가 켜지게 되겠죠. 그리고 푸시 버튼 2를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겁니다. 자, 리셋 버튼 누르고요. 푸시 버튼 2를 누르게 되면 릴레이 2가 작동되고 그린 램프가 작동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푸시 버튼 1번을 눌러도 반응이 없고요.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인터로프 회로를 만들었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구물이 있으면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셔도 되지만요. 기구물 없이 저랑 같이 배선이 똑같았다면 제대로 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구물 EC 이렇게 테스트 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이 기구물을 끼고 테스트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예 시험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결과물을 제출을 한 뒤 대기실에 가 있으면 이제 감독관 분들이 기구물을 끼고 테스트를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구물을 껴서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파는 이 기구물들을 직접 다 사게 되면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동작이 실제로 이렇게 동작을 하는구나 라고만 파악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배선 작업이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림으로 그렸을 때랑 실제 배선이랑 좀 다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손으로 직접 하다 보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는 색깔 바꿔가면서 막 그렸는데 이거 실제 배선하니까 다 노란 선에 전선도 자꾸 손에 막 걸리고 막 이거 와이어 스트리퍼 벗기기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 우리 결국에는 기능사 시험이라는 게 그림 그려서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작업 열심히 하셔갖고 손에 익숙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기초도면 4번 신입력 우선 회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